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28일 밤 10시 반입니다. 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양아치에 비유해서 난타했던 홍준표 의원이 오늘 또 이재명 지사를 정면 공격했습니다. 재미를 붙인 듯 합니다. 그러나 이런 논쟁은 꼭 필요합니다. 이 논쟁을 통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금 대권 후보감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씨의 다른 면, 어두운 면, 문제점도 드러나야 합니다. 동시에 이재명의 반격을 통해서 홍준표 의원의 문제점도 드러나는 게 좋죠. 그러면 구경하는 국민들은 스스로 판단할 겁니다. 누가 대통령감이냐. 우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아직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내일쯤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홍준표 의원의 페이스북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지방선거 때 위장평화 거짓 선동에 가려졌지만은 형수에게 한 쌍욕, 어느 여배우와의 무상연애는 양아치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최근 사회 문제화된 학폭, 학교폭력, 학폭처럼 이런 행동은 10년, 20년이 지나도 용서되지 않습니다. 앤드류 양의 보통 사람들의 전쟁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AI, 인공지능, AI 시대 후 실업자들이 만연하고 그래서 기본소득 제도가 필요하다는 논리는 18세기 영국 산업혁명기에 실업을 우려해 러다이트 무브먼트, 기계 파괴 운동을 일으킨 사건과 다를 바 없습니다. AI 시대가 오면 새로운 직종이 생기게 되고 인간은 더 적은 노동력 투입으로 더 많은 생산력이 펼쳐지는 새로운 풍요의 시대가 옵니다. 내가 더불어 터진당이라고 조롱하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듯이 남의 당 이름으로 조롱하는 것은 기본적인 예의도 모르는 비열한 행동입니다. 문재인 후보와 지난 대선 때 경쟁했던 사람들은 모두 폐기 처분되었는데 아직 그대만 혼자 살려둔 것은 페이스메이커가 필요해서라고 보여질 수도 있는데 문재인 후보를 지난 당내 경선 때 그렇게 심하게 네거티브를 하고도 끝까지 살아남을 거라고 보십니까? 민주당 당내 경선은 다이나믹하고 늘 새로운 인물을 만들어내는 수준 높은 전당대회입니다. 2002년 1월 지지율 30%에 달하던 이인재 후보의 대세론을 당시 지지율 2%에 불과했던 노무현 후보가 대역전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까? 아주 정보가 많습니다. 여기 오랜만에 이 기계 파괴 운동이 소개되었습니다. 러다이트 무브먼트라고 하는데요. 이게 18세기에 본격화된 산업혁명의 부작용의 한 사건이죠. 이 사건은 19세기 초에 일어났는데 러다이트라는 것은 섬유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비밀 조직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기계 파괴 운동, 주로 직조기 같은 섬유 공업에 쓰이는 기계 파괴 운동을 했는데 그 이유는 자본가들로부터 너무 착취를 많이 당한다 하는 데 대한 울분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적이 있었는데 이 홍준표 대표가 역사책에서 한 사건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설명을 하니까 자연히 구글 검색을 통해서 이게 왜 나왔느냐 해가지고 한번 공부를 하도록 만듭니다. 좋습니다. 그런 것도 좋죠. 그리고 중요한 점 하나를 또 역사적 한국 현대사의 정치사의 한 단면을 또 소개를 했습니다. 기억에 새롭습니다. 2002년 1월이 열렸습니다. 그때 대세는 이회창 씨가 이번에는 두 번째 도전에서 성공할 것이다 하는 게 대세였어요. 그런데 당시 집권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호남 사람들이
이인재가 아니고 노무현을 선택을 했어요. 전당대회에서. 그래서 노무현 씨가 당 후보로 일찌감치 정해졌습니다. 상당히 일찍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인재 씨가 말하자면 물을 먹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이것은 김대중 당시 대통령의 의중, 그리고 호남 사람들의 선택이 결정적인 국면을 만들었는데, 홍준표 씨가 그 이야기를 꺼내면서 지금 20%대로 1등을 달리고 있는 거, 그거 별것 아니다. 친문 세력과 문재인 대통령이 가만히 있겠느냐? 당신을 페이스메이커로 이용할 뿐이다. 페이스메이커라는 것은 이 마라톤 뛸 때 제일 잘 달리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이 앞서 나가면은 후보자들이 무리를 해서 달려올 테니까 힘을 빼고 그 사이에 힘을 비축했던 자기 편의, 자기 팀의 제1주자가 막판에 앞장서도록 하는 그런 일종의 소모품 역할을 하는 사람을 페이스메이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당신을 페이스메이커로 이용하고 있으니까 꿈깨란 이야기죠. 그리고 참 나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수에게 한 쌍욕. 쌍욕은 언젠가는 당신을 잡을 것이다. 형수에게 한 쌍욕. 이게 또 녹음이 돼가지고 들어본 사람도 많은 모양인데 저는 듣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이런 걸 별로 듣기를 싫어하는데 글쎄요. 언젠가는 들어야 될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재미를 붙인 이 홍준표 씨의 이재명 후보 난타는 저는 진지한 토론과 쟁점으로 커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쟁점 하나는 인격입니다. 대통령이 될 사람의 지능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경험과 인격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려면 간단합니다. 그 사람이 과거에 뭘 했느냐 보면 알아요. 그리고 인간성을 보면 알아야 됩니다. 인간성. 대통령은 인격입니다. 인격이 모자라는 대통령이 아무리 머리가 좋으면 뭘 하겠습니까? 인격이 문제가 있는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됐더니 미국 대통령이 하루 21건의 거짓말을 쏟아내니까 그 정직한 미국 사람들의 30%가 부정선거로 트럼프가 떨어졌다는 이 거짓말에 속고 있습니다. 이재명 씨, 막말하는 이재명 씨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려면은 본인이 사람이 달라져야 합니다. 근데 그 나이에 사람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러면 국민들의 선택이 필요한데, 선택이 필요하다면 정보를 알아야죠. 근데 요새 워낙 많은 정보가 쏟아지니까 홍준표 씨처럼 이런 점을 분명히 딱 지적하지 않으면 또 속아 넘어갑니다. 그런 점에서 홍준표 씨가 어제 쓴 글도 아주 정보가 많습니다. 웬만하면 아직 때가 아니다 싶어 참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동안 양아치 같은 행동으로 주목을 끌고 내가 보기엔 책 같지 않는 책 하나 읽어보고 기본소득의 선지자 행세하고 걸핏하면 남의 당면 가지고 조롱하면서 자기 돈도 아닌 세금으로 도민들에게 푼돈이나 나누어지는 것이 잘하는 도정입니까? 지도자를 하고 싶다면 진중하게 처신하십시오. 대한민국 국민들은 절대로 베네수엘라 급행열차 타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아직 쓸모가 있다고 판단되어 문 대통령 측이 살려준 것에 불과합니다. 하도 방자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내일 또 이재명 씨가 반론을 펴면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